예,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그 레지스트리의 자료에서 사용할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자료 구조를 운영을 하고 또 이 외부에서의 어떤 조작 명령들, get에 해당되는 조작 명령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값을 읽어가고 어떻게 그 값을 변경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지스트리 생성,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한 그 조작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레지스트리 액터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제 그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액터 기반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터 기반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전에 생성했던 루트라는 객체를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죠. 그 스트럭처를 템플릿에 아규먼트를 넘겨주면 이후로 이 액터는, 레지스트리 액터는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기본 값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 조작 명령이 들어왔을 때 처리해주는 역할을 이 레지스트리 액터가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 레지스트리 액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 객체를 이렇게 하나 변수로 선언을 해주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이게 액터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액터의 닉네임, 그러니까 액터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스트링이 필요한데, 닉네임이 필요한데, 그 닉네임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레지스트리 액터가 수행되고 난 후 이 액터에 웹에서 접속해서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작에 사용될 클라이언트 객체가 접속할 트랜스포트 객체를 여기서 이렇게 생성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중괄호가 바깥에 이제 감싸져 있는데, 한 번에 뭐 하나뿐만 아니라 뭐 2개, 3개 이상 또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나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는 그냥 그 ITC 트랜스포트 레이어 하나만 추가하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나와 있고, 컴마를 구별해서 여러 개를 또 삽입을 하면 여러 개의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갖는 레지스트리 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예제는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그 자료 구조에서 값을 이제 읽어오는 그런 예제가 될 텐데요. 각 노드들, 이제 패스에 참여할 수 있는 각 노드들은 그 15 맵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15 맵 내부에 보면 getSub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지정된 패스에 해당되는 객체를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요 객체를, 기존에 루트였죠. 이 루트 객체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놓고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getSubValue하고 가로 열고 /a/aa라는 패스로 여기 이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를 넘겨주게 되면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지금 여기였잖아요.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 15 맵에 대한 그 객체의 포인터 주소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있지도 않은 패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getSubValue라는 함수는 null을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뭐 아무런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효한 패스인지 검사할 때도 이 i를 쓸 수가 있고, 또 해당 객체를 가지고 올 때도 이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값을 읽어오기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레지스트리 액터가 생성이 되고 나서 그 레지스트리 액터에 리퀘스트로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패스만 넘겨주면, 메소드로 패스만 넘겨주면 리스판스로 해당 객체에 대한 실제 15로 엔코딩된 그 시리얼라이즈 되어 있는 그 객체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구현 예제고요.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내가 뭐 AA 밑에 있는 값을 전부 다 읽어오고 싶어 라고 하면 /a/aa 라는 패스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샌드 리퀘스트를 하고 있죠.
지정을 해주면 그 응답에 대한 핸들러가 여기 있죠. 응답으로 요 AA 전체에 대한 내용을 15로 엔코딩한 결과로 컨텍스트를 채워서 반환을 해줍니다. 컨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컨텐트와 컨텐트 랭스가 있죠. 실제로 15로 엔코딩된 데이터가 실제 이쪽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랭스는 이만큼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그 정보를 이렇게 묶어서 해당 15맵이죠. 노드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get 서브 밸류에 패스를 집어넣으면 해당 15맵을 리턴한다고 했잖아요. 이 패스가 유효하면 이 노드가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패스가 A 밑에 AA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15맵을 읽어오게 되고요. 그 내용이 유효한 경우에 이렇게 캡처까지 해서 여기까지 넘어왔죠. 그럼 리스판스에서 지금 AA 객지에 대한 그 포인터가 이 노드에 해당되고 그 노드에 지정된 패스도 샌드 리퀘스트 할 때 패스도 AA에 대한 패스를 집어넣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실제 15로 엔코딩되는 그 내용이 지정이 될 거고요. 그 내용을 디코딩해서 AA 객지에 해당되는 이 노드에 채워넣게 됩니다. 그럼 받아오기가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다시 정리하면 이 클라이언트 객체는 이쪽 그 레지스트리 액트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객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메소드로 다른 것 특별한 거 보낼 거 없이 내가 읽어보고 싶어하는 객체에 패스만 집어넣어주면 해당 객체의 디코드를 통해서 그 값을 이 노드에 채워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노드는 어디에 속해 있냐 보면 이 테스터라고 되어 있는 지금 테스터에 대해서 get 서브 밸류를 해서 패스를 해서 얻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터의 서브 노드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이 테스터는 이 루트에 대한 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 내부 중에 이 AA에 대한 정보만 지금 갱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값을 변경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아까는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읽어오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리퀘스트를 통해서 읽는 이유는 특정 패스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으로 값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보내고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트랜잭션이 필요한데, 변경하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특별하게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이런 값을 변경해줘 라고 요청만 해주면 뭐 더 이상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내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낼 내용으로 패스 또 파라미터로 이 패스에 해당되는 객체에 저장될 값 요것만 저장해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포지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 노티를 보내는데 이 패스는 뭐 A 밑에 있는 AA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15로 엔코딩 되어 있는 이 노드를 15로 엔코딩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노드는 아까처럼 어떻게 얻어오냐면 노드 여기 있죠. 테스터가 또 여전히 여기 있고요. 루트를 가리키고 있는 테스터 밑에 있는 이 함수 getServe value를 통해서 A 밑에 A라는 패스를 지정하면 해당 테스터의 이제 서브 노드에 해당하는 A의 노드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 노드를 엔코딩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이제 15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입력으로 JSON을 받아왔잖아요. 이 JSON 파싱은 이제 저희는 CJSON을 지금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CJSON의 파서 기능을 사용하면 필요한 정보들을 분해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요 request message라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 전체에 대한 스트링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전체 리퀘스트 스트링을 CJSON으로 파싱을 하고 나서 그 결과 CJSON으로 파싱을 하고 나서 그 결과 중에 이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패스와 파라미터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패스, 파라미터. 그죠? 패스 파라미터를 각각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패스에 해당되는 스트링을 얻어오고요. 그럼 이 자체가 지금 패스였잖아요. A 밑에 AA.
그 패스로 노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getServValue를 사용해서 노드를 갖고 왔고요. 그럼 이제 이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요 가로부터 중괄호부터 요 중괄호까지가 실제로 AA 객체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 파라미터를 여기다 지금 이렇게 받아왔죠. 아까 루트 밑에서 파라미터 받아온 거로 여기서 보면 이제 디코드 할 때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객체는 아까 AA 객체였잖아요. AA 객체의 CJSON 파라미터, 아까는 15 파라미터를 넣었는데 지금 CJSON 파라미터를 넣고 있거든요. CJSON 파라미터는 디코드 함수로 그냥 써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tudy라는 함수가 있어요. 디코드 study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기본 값은 원래 그 15인데 지금 우리가 넘겨줄 디코딩한 파라미터는 CJSON으로 파싱되어 있는 객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체를 넘길 때 study 객체로 나는 JSON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디코드 study 함수가 넘겨받은 CJSON 파라미터를 디코딩해서 이 노드 객체에 채워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노드 객체는 뭐 15인 객체를 디코딩하던 아니면은 JSON 객체를 디코딩하던 결국 디코딩한 결과물은 이 노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현했던 첫 시간에 구현했던 그 자료 구조의 AA 자료 구조거든요. 거기에 그냥 채워지는 작업까지 그냥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요 클라이언트 객체는 레지스트리 액터에 대한 클라이언트 연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낼 때는 다시 15로 엔코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예제는 JSON 입력을 받은 그 요청을 그 레지스트리에 그 수정 요청, 셋하는 요청을 보내는 예제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이 내용을 분리를 해서 패스와 파라미터로 분리를 하고 패스를 사용해서 내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객체를 얻어와야 되고요. 그러게 얻어와야 되고 getServValue를 통해서 파라미터로 얻어온 분리된 요 객체 정보는 디코드 study를 사용해서 JSON으로 디코딩 해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류된 파라미터를 넘겨서 결국 노드 객체, 패스로 찾아온 노드 객체를 채우고 다시 한번 15로 엔코딩해서 전달을 하면 결국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공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구현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코드고요. 좀 길죠. 오늘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그 자료는 이런 구조로 다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디폴트 값 들어가 있고 각각 그 다음에 set 패스를 통해서 전체 패스를 구현한 예제로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인클루드를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꾸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스트하면서 동일한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선언하고 자꾸 충돌이 나고 뭐 참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쓰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테스트 2에서만 사용할 거다라고 해서 네임스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인클루드를 통해서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구조가 인클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을 해보면 get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그걸 조금 더 상세히 좀 더 자세히 조금 구현을 조금 더 추가 보충해서 구현을 했고요. get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제 구현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은 테스터 임시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테스터 임시객체는 사실 어떤 패스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그렇죠. 패스에 대한 유효성 검사 이런 거 할 때 또 객체를 찾아올 때 계속 설명드렸던 그럴 때 사용하는 용도라 실제 뭐 사용 용도는 그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 객체로 이제 이러저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처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get은 리스판스로 CJSon을 생성을 해서 최종 스트링, JSON 스트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JSON 스트링 리스판스를 만들어 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 사용이 끝난 경우에를 대비해서 미리 딜리트까지 해주고 그 다음 내가 패스로 받은 요 내용을 읽어올 거기 때문에 해당 패스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죠. 해서 이 패스를 넣었는데 노드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유효한 패스고요. 널이면 패스 자체가 유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드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효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알 수 없는 경로다라고 오류를 찍을 거고요. 그러면 result로 에라, 리스판스로 이제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result로 에라, region으로 pass not found 라는 오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CJSon의 프린트 함수라고 있어요. 그 함수를 사용해서 CJSON 스트링을 생성을 하고 그 내용을 출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존재하지 않는 패스. 커런트 객체는 지금 없죠. 커런트 객체는 지금 없으니까 우선 이건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빼고 그 다음에 넘길 때 커런트도 없애고 존재하지 않는 테스트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로 테스트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로라고 하면서 에러가 이렇게 찍혔고요. 그 내용이 결국 없는 패스니까 널이었을 거고 널이라서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같은 코드를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원복을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get에서 더 해줘야 되는 게 현재 값을 한번 받아오는 코드를 한번 이제 구현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패스가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노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클라이언트 객체를 통해서 해당 패스를 지정을 하고 나면 디코드에서 노드에 채워줄 거고요. 그거를 여기 보이는 요 구조로 JSON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Success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요 CJSON 객체를 넣어서 채워주는데 이번에는 해당 노드에 아까 디코드 쪽 내용을 봤는데 이번에는 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그 액터 간의 전송을 할 때 파라미터로 전송을 할 때 그냥 엔코드 함수만 썼었는데 그때는 15가 기본이기 때문에 엔코드 함수를 쓰면 15의 엔코딩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디 함수, 엔코드 서디 함수를 사용해서 JSON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요 객체를 엔코딩 할 때 JSON, CJSON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CJSO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시리얼라이저 구현을 해놨는데 그 CJSON의 형태로 그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리스판스를 만들려고 이제 생성했던 CJSON 리스판스의 파라미터 밑에 값으로 요 지금 생성한 그 엔코드 서디로 생성한 CJSON 객체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보이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 CJS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겟에 대한 구현은 다 끝났고요. 정상적인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액터도 레지스트리 액터도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 객체가 있어야 실제 값도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부터 쭉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요거죠. 이게 뭐냐면 레지스트리 액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레지스트리 액터는 처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언했던 루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요. 그 루트라는 자료 구조를 관리할 레지스트리 액터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 레지스트리 액터는 레지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생성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요게 이제 해당 닉네임이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ITC를 쓸 거고요. ITC의 패스는 요 위에 있는 요 내용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레지스트리를 선언하는 순간, 변수를 이제 생성하는 순간 바로 이제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액터가 스레드가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어서 ITC죠. ITC 트랜스포트의 해당 패스, 동일한 패스로 서버 생성할 때하고 동일한 패스로 이렇게 동일한 패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종료 루틴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생성과 종료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레지스트리가 종료되기 전에 조인 스레드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해당 레지스트리가 종료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액터에서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자, 석세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원 테스트, 이게 이름이 이게 아니었죠. 이게 지금 다른 데 구현이 되어 있어서 또 충돌이 날까봐 이름을 좀 바꿔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run test success, run test success 기본값만 우선 읽어볼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했던 것까지 해볼까요? 잘못된 패스를 지정했을 때까지 이름은 테스트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기본값 읽어오기 해서 결과는 success. 아까 봤던 내용하고 여기죠. 성공했을 때는 result success, 나머지는 파라미터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result success, 파라미터. 지금 이게 AA 경로인 거예요. A 밑에 AA 경로이기 때문에 그 밑에 나는 AA입니다 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전체 객체가 표현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잘못된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지정했을 때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겟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 방법은 설명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보여드리게 될 건데 엔코드 시리얼, 서디, 디코드 서디 사용해서 사용하면 되고 get은 리퀘스트를 보낼 때 패스만 지정해서 보내주면 결국 그 값을 15로 받게 되고 디코드 함수를 써서 객체를 채워주고 원한다라고 하면 이 객체를 JSON으로 바꾸고 싶으면 엔코드 서디를 사용해서 JSON으로 해당 객체를 변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번에 셋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겟 밑에 셋을 한번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검사나 이제 객체에 대한 테스트 참조를 위해서 여전히 이제 테스터라는 임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얘도 여전히 또 리스판스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셋에 대한 리스판스, 뭐 경로가 잘못됐습니다라든가 뭐 제이슨 뭐 리퀘스트가 잘못 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판스 생성을 위한 CJSON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 생성한 걸 종료하는 코드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판스인데 리퀘스트라고 했네요. 더 밑에 있는 건데 요건데 잘못 썼네요. 그리고 리스판스를 어디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JSON 리스판스 객체를 가져다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최종 출력까지 하는 내용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set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은 리퀘스트에 사용될 패스와, 그러니까 저장에 사용될 패스와 또 그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도록 했어요. 어디 있었죠? 설명을 드릴 때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리퀘스트를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포맷은. 하지만 이제 예제에서는 이런 포맷을 유지를 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의 처리 방법이니까 이제 각각 이제 패스와 파라미터 가져올까 이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주석으로 우선 넣어놓을게요. 자, 이런 구조를 사용할 거고요. 파싱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에 우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리퀘스트로 받은 요 스트링, 이렇게 생긴 스트링을 요 리퀘스트 메시지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받은 메시지를 CJSON으로 파싱을 한번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패스와 파람을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있죠. 각각 읽어서 저장을 했고요. 저장된 내용이 유효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처리를 하면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에러 메시지를 하나씩 넣어볼까요? 만약에 이거 자체가 파싱을 했는데 이거 파싱이 안 돼, 결국 제이슨이 아니라서 파싱이 안 돼 라고 하면 파싱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널이 나올 거고요. 제이슨이 이제 포맷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널이 되면서 else 문으로 빠져서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파싱이 끝났는데 패스나 파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에러를 리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다 있어 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 패스를 사용해서 패스의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스가 존재한다면 이제 노드가 있겠죠. 노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노드가 없다는 얘기는 패스가 존재하지 않는 패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패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나 패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그 에러 메시지를 발환해 주면 되고요. 에러인데 패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를 이제 리턴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패스까지 존재를 했어요. 패스까지 존재를 했어. 하지만 이제 패스가 존재하지만 저장하라는 값 자체가 지금, 그래서 A라고 가정하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되는 파라미터에 이 전체에 대한 구조를 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JSON으로.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고 뭐 데이터 1, 뭐 A, B, C, 뭐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실제 정작 중요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유효하지 않은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여기서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죠.
이 노드는 테스터에 종속되어 있는 노드거든요. 보시면 이 노드가 테스터에서 서브 노드들 중에 해당 패스를 갖고 있는 노드의 반환값을 받아서 지금 참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테스터를 사용해서 디코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서디 디코드를 통해서 JSON으로 입력받은 이 파라미터를 디코드 해봤는데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else로 빠져요. 그 else로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필요한 그 항목이 없거나 데이터 또는 그 항목 자체의 타입이 다르든가 밸류가 원래 지금 스트링인데 스트링이 아니라 뭐 불이라든가 인티저라든가 다른 형태의 값이 들어오면 그것도 에러거든요. 타입이 안 맞거나 해당 그 객체 뭐 필드가 없다던가 하면 그럴 때도 에러가 발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설정 요청에 항목이 누락되거나 항목의 타입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에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모든 에러 처리는 다 끝났고요. 다 이제 통과해서 정상적인 이제 패스와 정상적인 제이슨이고 정상적인 그 필드까지 다 지정이 돼서 전달된 설정 변경 요청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send 메시지를 통해서 제이슨을 디코드 서디로 노드에 채워 넣었잖아요. 그걸 다시 C5로 엔코딩해서 노티로 전달을 해주는, 그래서 셋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리저트 석세스로 이제 리스판스를 채워주는 거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구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셋에 대해서도. 그럼 이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 나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로 이제 기본값만 지금 읽어보기를 했는데 쭉 요만큼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AA 값을 원래는 I'm AA였는데 I'm new AA first 1이라고 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 한번 아까 구현했던 get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은 I'm AA, 그 다음에 변경은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읽어와서 보면 I'm new AA1이라고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과 변경된 내용 읽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보면 똑같이 변경을 한번 더 해주는 거지, 더 해주는 내용인데요. 실행을 해보면 변경2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I'm new AA2 아까는 1이었었는데 2로 다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변경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getset 조작과 관련된 이제 그 예제까지 설명과 예제를 다 한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브스크라이브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